노스페이스 패딩들을 대부분 입고 다니면 명품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초보자는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정해 두셨으면은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상품을 셀렉하는 노하우가 있다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주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 좀 갖고 왔어요. 그 명품 관련해갖고 이커머스로 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요, 똑같이 명품은 맞아요. 그치만 이 명품을 도매로 가지고 오셔서 오프라인 샵에다가 납품을 하고 또 직접 팔기도 하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밀라코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코 TV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수입 명품 유통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밀라코의 대표 남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네네. 되게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남 대표님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신 일을 네. 조금 말씀해 주세요. 좀 디테일하게. 현지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는 상품을 이제 갖고 와서 국내에 있는 명품 편지샵들한테 이제 상품을 납품도 하고, 또 제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취급을 하세요? 흔히 말하는 백화점 1층에서 2층까지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을 다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 위주로 좀 했었거든요. 스톤아일랜드나 아미나 뭐 CP 컴퍼니, 메종 키친애나 이런 브랜드들 위주로 하다가 요새는 조금 하이엔드 브랜드들까지도 갖고 와서 유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라고 한다면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뭐 요 정도? 샤넬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쉽지 않죠. 네, 샤넬은 진짜 어렵고 네. 이제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더 어렵지 않나요? 샤넬보다는 낫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에르메스를 저희가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루이비통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몽클레어도 하고 있는데, 제가 취급하는 몽클레어는 도매 상품으로는 조금 구하기 힘든, 흔히 말하는 겨울철에 좀 핫한 패딩들, 그런 상품들 위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메종 마르지엘라라든가 프라다, 네네. 구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하시고 네. 발렌시아가도 하시고 뭐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인 브랜드가 되겠죠. 네, 그쵸? 맞습니다. 약간 느낌을 들어보니까 2030이 좋아하는 좀 맞습니다. 그쵸? 제가 타겟으로 잡은 그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남성들 위주로, 남성이요? 네, 남성들 위주로만 타겟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또 근데 제가 또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뭐 스톤이나 CP나 아미나 키친애 같은 브랜드들이 따로 여성 라인이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니섹스다 보니까 스몰 사이즈들을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그렇게 판매가 나가면 나갔지, 굳이 여성분들을 위한 상품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와서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파와 신발은 따로 구분지어서 하고 있고요. 오, 스톤 아일랜드 잠바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연락 작년에. 주십시오. 진짜요? 그 몽클레어 그 PK 검은색 셔츠나 이런 거는 올 여름에 흰색과 블랙이 들어올 예정. 진짜요? 제가 하나 입고 올 걸 그랬네요 오늘. 네. 지금 나이키 입고 그러니까요. 이게 명품단에서 아니 일부러 나이키 입고 왔어요. 왜냐면 또 명품 이렇게 입고 오면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제가 스톤을 입고 다니면은 흔히 말하는 그 문신 국밥 돼지충 약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새 스톤을 잘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키 같이 이런 게 편하지, 저는 아예 안 입습니다 명품. 그렇죠.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입고 그냥 편한 의류로만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사실 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발은 또 명품이세요. 왜 이걸 신고 왔지? 네. 이게 도매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마진이 막 많이 맞습니다. 남을 수가 없는 게 판매를 소비자한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마진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매출과 수익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제 작년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백억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 정도 아니고요. 제가 납품하는 업체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물건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거래처를 두려고 하지는 않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월 매출 2억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좀 박하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휴가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2억 한 초중반 나오는 것 같고, 수익은 이제 많이 가져가는 달에는 거의 5천 가까이도 가져갔었습니다. 월 수익. 오.
잘 보네. 부럽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표님들은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뭐 예를 네네. 들면은 뭐 이태리 유학파 아니면 진짜 관련된 일을 원래 하시다가 나오신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들 전혀 상관없대.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이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 입사해서 건설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고 지금은 현재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진짜 연관이 없어 보이긴 한데 그럼 원래 명품을 좀 좋아하시거나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면 언제? 고등학교 막 이럴 때 중학교 때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회사 다닐 때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까지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갑자기 궁금한 게요. 그래도 아무리 명품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네. 일반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명품을 딱 선정해서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 명품에 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버버리랑 폴로 같은 브랜드를 너무 좋아했고 그때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노스페이스 패딩들을 대부분 입고 다니면서 막 등골 브레이커다 네, 막 맞아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젊은 세대들이 더 비싼 브랜드들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반 상품보다는 명품으로 선택을 해서 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회사를 딱 그만두고 바로 이거 관련된 일을 시작을 하셨을 때 처음부터 막 매출이 좋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그 힘든 시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사업 첫 해가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물건을 받아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받는 곳에 저도 소정의 비용을 내고 들어갔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물건을 받기로 하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제가 3월에 창업을 했는데 거의 물건이 11월 정도에 끊겼어요. 제가 첫 해 매출이 6억이 좀 안 되게 나왔는데 그 해 계산서를 못 받은 게 1억 8천만 원 정도를 못 받았었습니다. 1억 8천 못 받으니까 제가 완전히 고소득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계산서 없이 네. 매입 자료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부가세 혜택이 있었어야 되는데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뱉어내고 또 고소득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업소득세도 많이 내고 소득세도 많이 냈고 다음 해에는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확 올라.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년도 말 그리고 20년도까지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보자는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상품을 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입하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야 수입처도 만약에 아니고 그거야 이제 물건을 저희 같은 업체한테 받는다고 정해 두셨으면은 내가 물건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엉뚱한 거 고르면은 맞습니다. 이거 잘 안 팔려라고 얘기는 안 하실 거잖아요. 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2, 3주 정도 시간을 들여서 백화점 많이 가셔서 상품 보세요. 백화점 상단에 디피되어 있는 상품들이 아마 가장 핫할 겁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평일에 가보세요. 그 다음에 점원들한테도 얘기해 보셔서 어떤 게 잘 나가고 어떤 사이즈가 좀 잘 나가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묻고 또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눈에 익으실 거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리스트를 보내드린 상품에서 그 상품이 있었을 때 그거를 오더하시면은 아무래도 재고 리스크가 많이 줄으실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병행 수입인 거죠? 네, 뭐 맞습니다. 구매 대행도 아니고 구매 대행 안 합니다. 재고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명품은 구매 대행으로 하기가 힘든 게 내가 지금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당신은 재고가 있지만 주문 들어왔을 때는 없을 확률이 되게 맞습니다. 높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프로세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이 준비가 되셨다 하면은 네. 저희가 거래처 리스트를 이제 공개를 해요. 자, 근데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많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품 어차피 그리고 리스트를 계속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테스트 삼아서도 많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되셨으면은 이제 오더를 넣고 제가 현재 발주를 넣잖아요. 그럼 인보이스가 옵니다. 그럼 저는 인보이스를 그대로 공개를 해서 드려요.
이 상품이 마크업이 얼마가 돼서 왔는지, 그 다음에 제가 외환 송금을 얼마의 환율로 송금을 했는지도 은행 내역서 캡처해서 다 드려요. 오. 그리고 한국에 이제 한 달 정도? 보통 한 20일 정도 있으면 오는데 20일이요? 빠르면 한 2주 안 2주? 그럼 물건이 오면은 계산서가 나요. 그럼 거기 관세가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배송비는 얼마고 그리고 몇 요율로 물건이 왔는지 이게 다 떠 있거든요. 그럼 그거 그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 투명하게 하네요. 네, 저희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와서 까대기 아니 뭐죠? 수량책 네. 저희가 와서 검수 다 하고 예, 예. 이게 이상이 없으면은 저희 수수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안전하게 진짜 해드리시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즌 오더를 대량으로 넣는 업체들보다는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시즌오더는 6개월, 막 4개월, 3개월 기다리는 거랑 4개월, 다르죠. 3개월이 아니라 8개월 기다려요. 네, 그리고 또 수량 자체가 구찌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즌오더는 좀 힘들고 대신 소량으로 하는 거니까 최소 수량 이런 거 있어요? 보통 한 10,000에서 2만 사이로 합니다. 그리고 미니멈 오더에서 너무 맥스로 올리지 마시고 항상 미니멈으로 해서 조금 많이 오더를 하셔라. 왜냐면 어차피 계속 좋은 상품들이 업데이트 되니까.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입하기엔 좀 뭔가 너무 크면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네. 이게 저도 제가 팔려고 갖고 온 거니까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들어온 거를 저희 회사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래처 대표님들이 잠깐 놀러 가도 돼요, 막 이래요. 그럼 오면은 이거 주섬주섬 얼마예요? 이렇게 주섬주섬 얼마예요? 이거 한 500만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러면 가져가세요. 한 다음에 김장 봉투에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브랜드와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신발은 무조건 피하셔라. 사이즈 때문에? 네, 신발은 너무 다양합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신발은 진짜 한여름에는 진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자파 위주로 세팅을 하셔라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자파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뭐 이제 반지갑, 카드지갑, 클러치 이런 것들 있죠. 오. 이런 상품들 위주로 많이 상품을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류를 하셔라. 근데 의류를 하셔도 사실 맨투맨류나 니트 이런 후드류 같은 경우는 한여름 더운 그 3달 정도 빼고는 1년에 9달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 위주로 하시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셨을 때 그때 패딩을 좀 해보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없는 사람은 시작조차 못할 것 같은데요? SS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7, 8천 정도는 있어야지. 와, 7, 8천. 근데 이게 7, 8천이 또 많으면 또 많은 것 같은데.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고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다라는 건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 가방 한두 개 사면 끝인 거죠. 그 남 대표님께서는 도매도 하고 계시지만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해서 팔고 네, 계신 거잖아요. 네. 주로 어디에서 입점을 하고 계시고? 저는 다 입점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알고 계실 만한 명품 플랫폼 피레이, 머스티, 발란, 트렌비, 스마트 스토어, 골디, 리본즈, 하이버, 11번 어디가 제일 잘 나가요? 저는 사실 발란에서 제일 많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머스티. 머스티. 아예 명품을 아예 타겟팅한 그런 곳이 제일 네. 잘 나가네요. 명품 플랫폼에서의 매출이 엄청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아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히 마케팅 하기보다도 특별히 잘 나갈 상품을 골라서 올려놓으면은 맞습니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네. 역시 명품은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요. 명품은 최저가를 찾는 것보다는 명품은 정품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배송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요거를 많이 보는 게 맞죠. 최저가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품절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앞에 코멘트로 당일 발송이라고 써놓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까지만 주문해 주시면은 당일 발송해드립니다라는 거를 강점으로 하고 있고 정가품에 대한 거를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저희 그 유튜브 링크를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가 얼굴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상품 소개하고 하는데 설마 가품이겠냐 이렇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 링크도 공개하고 저희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처음 입점할 때 정품 소명 같은 것을 분명히 할 것 네네.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요새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와 수입 신고 필증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제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가 해외 거래처명을 굳이 블랭크 처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수입 거래처명까지 다 오픈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수입 인보이스와 수입 신고 필증을 매칭해서 갖다 줘서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랜덤으로 이 상품 인보이스 주세요, 이 상품 필증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맞춰가지고 찾아서 또 제공해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냥 네네. 수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 대표님만의 좋은 상품을 셀렉하는 노하우가 있다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무조건 많이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 집 앞에 이제 판교현대가 있는데 판교현대를 못 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 플랫폼에 가면은 대형 셀러들이 있어요. 그 셀러들이 어떤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업력이 되고 플랫폼마다 담당 MD들이 배정되면은 그 MD들이 판매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항상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면서 그 맞는 상품들을 갖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한테 오더를 하시거나 신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절대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들 오더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 내 동네 사람들, 내 친구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만 하지 마시고 내 타겟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을 보고 오더를 하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례로 요새 막 미팅 오시는 분들이 요새 매종 키친에 뭐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엄청 많던데. 네. 근데 매종 키친에 같은 클래식 폭스헤드 같은 거는 사실 있으면 그냥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유행이 약간 지난 것 같아도 아직 이렇게 클래식한 상품들이 계속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자기의 주관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판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품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시즌 오더랑 스탁 오더 이렇게 두 네네. 개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남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즌 오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S23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7, 8월 정도 되면은 24 SS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브랜드당 이제 시즌 오더를 넣었는데 시즌 오더의 장점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많이 한 번에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일반적으로 도매가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이 되게 낮아가지고 내가 좀 경쟁력 있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치면은 시즌 오더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묶이죠. 음. 또 이 물건이 내년 2월에 2월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묶이고 또 안 좋은 상품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들도 같이 밸런스라고 해서 껴서 맞춰서 오더를 해야 되는 게 그 룰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스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블랙, 네이비, 그레이 같은 컬러의 맨투맨이 많이 나가는데 핑크, 옐로우, 화이트 뭐 이런 상품들까지도 다 받아야 되고 전 사이즈를 받아야 되고 또 뭐 골든구스 같은 경우는 나는 일반 클래식 신발만 하고 싶은데 뭐 에코백, 가방, 의류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경쟁력 있고 갖고 와서 좋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해도 재고가 남으니까 이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시즌 오더는. 네, 그래서 저 규모로는 저는 재고를 정말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탁으로 아예 방향을 바꿔서 스탁은 뭐예요? 스탁은 이제 현지 거래처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서 저희가 물건을 계속 빼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플러스 뭐 코스트 플러스 마크업 시즌 오더가 한 5%, 10%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스탁으로 바꿨을 때는 25, 30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상품들만 셀렉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물건을 오더했을 때 늦어도 한 달, 빠르면 2주 안에 물건이 도착하니까 빠른 회전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제 단점은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량으로는 못할 수도 있다. 수입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대표님처럼 실제 도매업체랑 직접 거래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규모가 더 커져야 되나요? 어떤 그럼요. 조건인데는? 엄청 저 진짜 문전박대 엄청 당했거든요. 저 처음에는 해외를 제가 뚫을 생각을 못하고 국내에서 어떻게든 물건을 받으려고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있는 재고들 막 던지려고 하거나 좋은 거와 안 좋은 거의 비율을 너무 안 좋게 짜서 그냥 주려고 하던가. 이것도 사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큰 거래처도 아니고 제 규모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차피 대량으로 매입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의 오더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 버젯과 규모를 대충 걔네들이 보면은 걔네들도 기존에 거래하던 큰 손들이 있고 또 한국인보다 더 큰 중국인들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신생업체한테는 크게 많이 주려고 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에이전시나 일반 도매한다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업체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한 번에 오더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명품을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자본의 문제 그리고 뭐 이런 노하우의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 작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하려면은 남 대표님 같은 업체들을 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남 대표님께서는 네. 좀 언어 영역을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영어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나요 이 사업에? 아무래도 도움은 되죠. 내가 해외를 나가거나 이 사람들과 전화나 통화나 이런 걸 했을 때 아무래도 도움은 되는데 제가 근데 지금 듣는 거랑 읽는 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출장 나갈 때는 통역사를 항상 뭐 현지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동행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통화보다는 메일로만 아니면 메신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를 못해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네요. 그래도 조금 더디긴 하겠죠.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명품은 확실히 중국에서 수입하고 뭐 이런 거 브랜딩하고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재미있는 세계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조금 관심이 생기셨으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밀라코 TV에는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님 앞으로 인생 계획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도요. 이제는 아울렛보다는 일반 로드 매장으로 해서 키즈 명품 샵을 차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제가 거래처에 납품은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뭐 KC 인증부터 해서 좀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년에 이제 키즈 명품 프랜차이즈를 이제 좀 하려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점점 커지네요. 근데 키즈 명품에는 뭐가 있어요? 버버리도 있을 거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구찌. 몽클레어, 버버리, 펜디, 뭐 스톤 다 있습니다. 키즈는 봉뿌앙이라는 또 일반 키즈 브랜드도 따로 있고 처음 들어. 봉빵 네, 처음 들어봐. 봉뿌앙부터 해서 제가 키즈 명품 몇 군데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가격을 경쟁력 있게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제가 작년에 유럽 출장 갔다 오면서 좋은 조건으로 좀 받아올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해서 가맹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그 수입적으로는 좀 안전한 회사원에서 네. CEO로 변한 지 이제 4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5년 차입니다. 이제. 5년 차. 만 4년이 넘은 거죠, 네, 이제. 4년이요. CEO로 변한 지금의 삶 어떠세요? 저는 사실 대단히 만족하고 있죠.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 아침에 아기 등원을 제가 시키거든요. 오. 0세부터 제가 등원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저희 오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출근을 하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저 회사 출근하셔서 소일거리 이렇게 해주시고 와. 하시거든요. 네, 아버지가 거래처 이제 공항에서 물건 픽업부터 거래처 납품 같은 거 직접 하시고 어머니가 물건 들어오면은 이제 까대기와 검수 까대기래. 아니, 물건 들어오면은 이게 그잘 예, 열어서 이제 수량 확인과 네. 뭐 이런 검수 그리고 포장 나갈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다 해주시고 퇴근하고서는 이제 그냥 오늘 하루 와이프랑 저녁 아기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루를 복귀할 수 있는 삶에 좀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도 따라오니까 만족을 하겠죠. 딱 봐도 그냥 얼굴 표정에서 나 지금 되게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는 게 딱 적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좀 즐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날것으로 까대기와 너무 편하게 말한 게 아닌가 해서 좀 너무 걱정도 되는데 잘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밀라코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